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 소설을 통해서 베트남 현대사를 이해하고 베트남어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소설의 제목은요, 터이과 다잉턴이라는 소설인데요. 우리말로는 신의 시대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2008년 8월에 출간되었는데요. 인쇄되어 책이 배표되기 직전에 판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출판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책 내용 중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불법으로 인쇄되어 길거리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수십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프랑스어 번역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듬해인 2015년 10월에 한국어 번역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일본어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2016년 12월에 중국어 번역판이 출간되었는데요. 바로 회수 조치를 당해서 인쇄된 3,000권의 책이 압수되었고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가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어 번역은 일찍 번역이 시작되었는데 중국 출판사에서 내용 수정의 요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출판이 늦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출간은 되었지만 판매 금지를 당하게 된 것이죠.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호앙밍뜨엉입니다. 1948년 하노이에서 태어났고요. 하노이 사범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북부 산악지역에서 교판을 잡았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교육과 시대라는 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문예신문에서 산문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 겨울벼라는 소설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20여 권의 소설과 15권의 단편, 르포, 수필집을 펴냈습니다. 상당히 왕성하게 글을 쓰셨던 분입니다. 그는 1978년에 단편소설로 교육부 문학상을 받았고요. 1990년에는 베트남 노동연맹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또 1997년에는 베트남 문은회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개인이 주는 제1회 쩐영닷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하노이에 있는 한국 문화원 마당에서 시상식이 거행됐는데요. 혹시 공안 당국에서 방해할까봐 시상식 1시간 전에 문자로 장소와 시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문인과 예술가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 그가 쓴 땅의 족보라는 소설은 2016년 베트남 제1텔레비전에서 38부작 연속극으로 제작되어 방송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원기라는 역사소설을 미국에서 출판했는데요. 이것은 베트남의 유명한 정치가이며 문필가인 웅웬짜이의 비극을 그린 소설이었습니다. 내용상 국내 출판이 불가했던 것이죠. 또 2020년 말에는 프랑스에서 적대 세력이라는 소설을 출판했는데요. 이 소설에는 현재 살아있는 베트남의 문인과 예술인, 지식인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현재 베트남 지식인들의 고통을, 아픔을, 억압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작품의 원제는 강을 건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유명한 작가인 웅웬 후이티앱이라는 사람이 쓴 강을 건너다라는 단편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임의로 제목을 신의 시대라고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졸이라는 것은 장기판의 졸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장기판은 가운데가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터져 있습니다. 그곳을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졸이 강을 건너다는 뒤로 후퇴할 수 없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의 시대라는 제목은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시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신의 시대라는 제목을 우리나라 독자들이 종교적인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원제인 졸 강을 건너다로 제목을 붙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장기판과 우리나라 장기판이 달라서 독자들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작품의 주인공인 시인을 넣어서 시인 강을 건너다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원작이 650페이지에 이르는 두꺼운 책입니다. 2부 29장으로 되어 있고요. 대략 1945년에서 2000년 사이에 하노이 근교 농촌마을의 한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일을 통해서 베트남의 현대사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50여 년 전 토지개혁 당시 아버지가 지주로 몰려서 처형당하고 가문이 몰락하게 되고 그런 격정의 역사 속에서 제각각 이념이나 노선에 따라 당 간부로 시인으로 혁명군으로 남부 지역으로 흩어져 살던 자식들과 손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화해하고 합세하여 웅면기비엔으로 상징되는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부는 통일 이후 계획 과정과 각각 인물들이 살아온 과정을 회상을 통해 전개하고 있는데요. 통일 이후 승자와 패자, 재교육 캠프와 보트피플, 미국에서의 산과 개혁, 개방 등 베트남의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당시의 베트남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아직은 베트남 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절제된 언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식민지 해방투쟁과 남북전쟁 그리고 개혁의 당위성을 굳건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문의 몰락을 그리면서 베트남의 고유한 전통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고 그 가문의 복원을 통해서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이란 무엇인지, 역사와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혁명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담담히 묻고 있습니다. 이 점이 문학이 역사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정통문학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비극성을 통해서 작품에 박진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유교문화권이며 식민지 시대를 거쳤고 외세의 개입에 의한 분단과 남북전쟁 등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과정을 걸어왔기 때문인지 공간의 폭이 넓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은 베트남판 태백산맥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트남 소설 신의 시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설의 원제였던 졸, 강을 건너다는 말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졸은 한자에서 왔어요. 그래서 베트남식 발음은 돛이라고 합니다. 건너다라는 동사는 상입니다. 그리고 강은 송입니다. 그래서 졸, 강을 건너다는 돛상송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돛상송.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제 신의 시대라는 말을 배웁시다. 신은 한자 발음은 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탱턴이 됩니다. 시대를 의미하는 베트남 글자 역시 한자인데요. 발음은 터이입니다. 시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소유격 조사인 멋멋에라는 말은 꾸어입니다. 이 세 글자를 조합하면 터이 꾸어 탱턴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터이 꾸어 탱턴. 네, 좋습니다. 신의 시대라는 말이었죠. 감사합니다.